안녕하세요. 마이웨이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암호화폐 시장이 지금 그 뚜렷한 방향성은 아직까지는 보이진 않고 있고, 그래도 비트코인은 소폭의 상승 중이지만 이 알트들은 좀 여전히 약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긴 합니다. 그러면 이 비트 차트를 먼저 좀 보시면 비트코인 차트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 이 3일 연속 이 음봉 마감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지난 금요일에 이 4월의 고점을 한번 뚫은 이후로 점점 그 힘이 좀 약해지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3만 불을 깨지는 않고 있는 것을 보면 그래도 좀 단기적인 힘이 남아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최근의 이 흐름에 대해서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조금 전에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 비트는 그래도 3만 불을 지켜내려는 이 단기적 힘은 아직 살아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아직 이 힘이 살아있기 때문에 여기서 좀 더 횡보를 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조만간에는 이 위로든 아래로든 방향을 나타낼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숨고르기를 어느 정도 했고 또다시 이제 힘이 모아졌다라고 한다면 위로 올라갈 것이고, 그렇지 않고 지금까지는 단기적 힘이 강해서 지금은 3만 불을 지켜내곤 있지만, 만약에 시간이 점점 갈수록 그 동력이 떨어진다라면 3만 불을 깨고 내려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모든 가능성은 열려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이것을 맞출 필요가 없어요. 저뿐만 아니라 제 채널을 보시는 분들을 대다수는 아마 선물을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의 상승이라든지 하락을 맞출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이 비트가 방향성을 보인다라면 그것에 맞춰서 대응을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이 포모를 경계를 하고 나에게 맞는 기회만 노리면 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이 암호화폐 시장을 제외한 다른 자산 시장도 한번 살펴보면, 보시는 것처럼 어제 이 미 증시는 이 빅테크의 기술주들이 유독 더 많이 하락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 다른 종목들은 좀 초록색이 많이 보이면서 그나마 좀 선방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런데 최근에 많이 상승했던 이 빅테크들을 위주로 좀 더 낙폭이 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또 보시게 되면 어제 장 초반만 해도 그래도 이 나스닥이 상승으로 출발을 하면서 지난 금요일의 하락세를 좀 만회를 하나 싶었는데, 보시는 것처럼 시간이 갈수록 이렇게 이 매물들을 좀 토해내면서 결국에는 이런 하락으로 좀 마감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지수를 한번 보시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다우존스 같은 경우는 거의 제자리를 지켰다고 볼 수가 있고, S&P 500이 0.45, 나스닥 같은 경우가 조금 더 낙폭이 커지면서 1%가 조금 넘는 이런 하락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좀 시장이 며칠간 빠지다 보니까 이 기사를 보시는 것처럼 이제 폭락, 급락을 예상하는 이런 기사들이 슬슬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오늘 오전에 나온 기사인데, 이 기사 제목을 보시면 월가의 쪽집게 마이크 윌슨이 미 증시의 급락 가능성이 최고조에 이르렀다라고 이렇게 또 발언을 했다라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도 아마 제 채널을 꾸준히 보셨다라면 기억을 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마이크 윌슨에 대해서 종종 말씀을 드렸는데, 이분의 기사가 나올 때마다 항상 붙는 수식어가 바로 이 월가의 쪽집게입니다. 저는 참 이 미디어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자극적인 표현을 일부러 한다는 건 알 수가 있는데, 굳이 이 월가의 쪽집게라는 것을 왜 계속 붙이고 있는지 솔직히 좀 황당하기는 해요. 왜 그러냐면 이 마이클 윌슨이 지금까지 무슨 말을 했는지 제가 그것을 한번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마이클 윌슨이 여기 보시는 것처럼 모건 스탠리의 최고 투자 책임자 중 한 명인데, 요걸 보시면 지난 5월 23일, 그러니까 거의 한 달 전에 또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이때도 마찬가지로 월가의 쪽집게라고 하면서 지금이 새 강세장이 아니다, 투자자들은 속아서는 안 된다 라는 이런 발언을 또 했습니다. 그래서 이 5월 23일이면 이 S&P 기준으로 언제냐면 제가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 이때쯤에 발언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때 새 강세장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그런 발언을 하고 나서 오히려 이렇게 더 큰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면 또
이 기사를 보여드리면 이제 또 시간을 거슬러 2월 28일 날 뭐라고 말을 했냐면 이때도 마찬가지로 월가의 쪽집게 마이크 윌슨이 3월에 다시 약세장이 시작이 된다라는 이런 발언을 또 하기도 했어요. 그러면 이 시점 2월 28일이 어느 시점이었는지 이것도 다시 한번 보면 보시는 것처럼 2월 28일이면 대략적으로 이때 해당이 되는데, 그래서 이때 3월부터 약세장이 시작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이때 이후로 이렇게 보시면 3월 중순까지는 하락을 했지만 그 이후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약세장이 아닌 오히려 반대인 이 강세장에 접어들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이 정도면 뭐 월가의 쪽집게가 아니라 뭐 요즘 말로 뭐 누구 반대로 하면 개꿀이라고 해가지고 뭐 이 사람은 지금 마이클 윌슨이니까 마방꿀 뭐 이렇게 부르는 게 낫지 않나? 뭐 이런 생각까지도 들어요. 그래서 또 계속 보시게 되면 마찬가지로 2월 21일이니까 조금 전에 그 시기와 비슷한 그때에 월가의 쪽집게 도사 마이클 윌슨이 주식시장이 죽음의 지대에 진입을 했다라고 이렇게 또 말을 했어요. 그런데 뭐 조금 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3월부터 본격적인 강세장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요걸 보시게 되면 뭐 요거는 마이클 윌슨이 발언한 것은 아니지만 마찬가지로 이 모건 스탠리의 최고 투자 책임자 중에 한 명이 또 발언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 비슷한 시기인 이 2월 달에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 연준과 싸우지 말고 주식 대신에 채권을 사야 한다라고 이렇게 또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자세히 보면 현재 이 과대평가된 주식보다는 낮은 위험 프리미엄으로 비교적 안정적인 수익을 제공하는 채권에 투자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는데, 이 모건 스탠리의 최고 투자 책임자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차입 비용이 연말에는 떨어질 것이라는 기대로 올해 이 연초에 주식시장이 랠리를 보였는데, 그런데 이 증시 랠리는 오래가지 못할 것이므로 투자자들은 채권으로 방향을 돌려야 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그랬냐면 이 연초 주식 랠리에 대해서 정책 당국이 필요시 금리를 올리고 유지할 것이라고 했음에도 투자자들이 맹목적으로 연준과 싸우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대목은 그러니까는 정책 당국이 필요시 금리를 올리고 유지할 것이다라는 이 대목은 실질적으로 이 2월 이후로 금리를 또 한 차례 올렸기 때문에 이 말은 맞는 말이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시는 상승을 했습니다. 그럼 진짜 이 채권과 대비해서 어땠느냐? 이 기사를 한번 더 보여드리면 이 기사가 지금 보시면 6월 20일이니까 딱 일주일 전에 나온 기사예요. 그런데 이걸 보시면 올해 2분기 MSCI 글로벌 주가 지수는 제가 며칠 전에 이 MSCI 글로벌 주가 지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나세요? 이 MSCI가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로 이 모건 스탠리에서 만든 자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모건 스탠리에서 만든 이 글로벌 주가 지수, 그러니까는 뭐 전 세계의 주가를 합한 지수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지수는 5%가 상승한 반면에 이 글로벌 채권 지수는 1.4% 하락을 했다라고 하면서 연초 이후 증시가 가파르게 반등을 하면서 주식이 채권보다 높은 수익률을 기록을 했다라고 이렇게 또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때 2월 달에 나온 말대로 만약에 이 주식을 매도하고 채권을 샀다라면 그 강했던 이 주식시장을 다 놓치고 오히려 채권을 사서 손실을 볼 수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투자에 있어서는 뭐 주위에서 누가 뭐라 한다 하더라도 이 자기만의 그 확신, 이 자기 확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줏대가 없으면 이리 털리고 저리 털리기 쉽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또 마저 좀 더 보면 이걸 보시면 마찬가지로 이 마이클 윌슨이 1월 달에는 뭐라고 했냐. 그러니까 1월 달이면 이제 연초잖아요. 이때 S&P 500 기준 3,000 근처에서 바닥을 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게 1월 9일 기사이니까 1월 9일에 이 주가가 어땠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1월 9일이면 한 요때니까 요때가 지금 S&P 500이 대략적으로 한 3,900선인데 이때 3,000까지 내려가서 바닥을 칠 거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3,000이면 지금 여기가 지금 3,500이니까 심지어 뭐 보이지도 않는데 3,000이면 대략 여기네요, 이쪽. 그러니까는 이때 말한 시점으로부터 이렇게 하락을 해서 여기에서 바닥을 칠 거라고 이런 발언을 이 월가의 전문가가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전문가의 말이라도 이것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면 내 계좌만 깡통을 차게 되는 거고, 그리고 지금 뭐 계속 이 기사에서 본 것처럼 월가의 쪽집게라고 뭐 한 번도 아니고 연이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런 수식어는 그냥 자극적인 표현의 한 요소일 뿐이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절대 이 투자에 있어서는 내가 이 시장을 얼마나 믿느냐, 이 자기 확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특히 이 변동성이 주식시장보다 더 큰 시장이 바로 암호화폐 시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암호화폐 시장에서 살아남으려면 당장의 이 가격적인 흐름보다는 이 장기적인 관점과 안목이 더욱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이런 기사가 훨씬 내가 투자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 암호화폐 시장은 뭐 물론 뭐 리스크가 크다곤 하지만 이 장기적인 전망은 그 어떤 시장보다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또 결정적으로 최근에 이 블랙록에서 현물 비트코인 ETF를 출시를 했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이 시장에 주는 파급력이 꽤 강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기사를 보시게 되면 이 기사도 오늘 나온 기사인데, 이 아크 인베스트의 한 애널리스트가 블랙록의 ETF 신청은 암호화폐에 대한 대형 기관 투자자들의 장기적인 전망이 긍정적이라는 뜻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또 이 기사를 보시게 되면 또한 이 암호화폐 관련 CEO는 단연간의 비트코인 강세장이 시작이 된다라고 하면서 크립토 기업의 상장이 이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주된 이유로 여길 보시는 것처럼 블랙록의 현물 비트코인 ETF 신청으로 새 암호화폐 시대가 시작이 됐다라고 믿는다, 이렇게 또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기사를 보시게 되면 이 라울팔도 블랙록에 대해 한마디를 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블랙록의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이 암호화폐 시장에 유동성이 공급될 수 있는 촉매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지금은 뭐 유동성이 좀 사라진 죽은 시장이지만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으로 새로운 자금이 시장에 유입이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이 비트코인 현물 ETF가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한 자료를 좀 보여드리면, 이 트윗을 보시면 먼저 이 2000년대에 출시한 이 금 ETF에 대해서 이렇게 또 자료가 나와가지고 이것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걸 보시게 되면 이 금 ETF 같은 경우는 승인을 받은 게 대략적으로 한 2003년 이후로 승인을 받았는데, 승인을 받고는 뭐 그렇게 뚜렷한 가격 상승이 나오진 않다가 본격적으로 이 ETF가 출시가 된 이후로 보시는 것처럼 이런 가격적인 상승이 꽤 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ETF가 현물 ETF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자금이 유입이 되면 이 금 현물을 매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향후 이 현물 비트코인 ETF가 출시가 되면 이 비트코인을 현물로 매수를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런 상승을 마찬가지로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그래프에 이 DXY, 이 달러 지수도 함께 나타나고 있는데, 보시게 되면 이때 한 2000년 초반 이때만 해도 이 빨간색으로 이렇게 좀 달러 지수가 강했던 그런 상황이었고, 시간이 이렇게 갈수록 이 달러 지수가 이렇게 파란색 영역에 이 달러의 힘이 좀 약했던 그 시기와 맞물려서 이런 상승이 나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또 이 비트코인에 대입을 해본다면, 뭐 작년에 이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가 좀 높았기 때문에 이 달러 지수가 높긴 했지만, 아마 시간이 지날수록 이 달러 지수는 약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이 연준은 앞으로도 달러를 계속 찍어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 비트코인 현물 ETF가 출시가 되고 이 달러 지수 약세와 맞물린다라면 이 비트코인은 금이 그랬던 것처럼 폭발적인 가격 상승이 일어날 수가 있고, 또 이 비트코인의 상승으로 인해서 이 전체적인 암호화폐 시장까지도 훈풍이 불어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블랙록이 월가의 대표로 지금 현물 이 ETF 신청을 했는데, 이것은 이제 앞으로 시간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한 번에 승인이 안 날 가능성도 꽤 크다고 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영원히 승인이 안 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기사처럼 뭐 자산 시장이 급락이 나올 거다라는 이런 단기적인 전망으로 내 투자가 흔들리고 심지어 수량을 잃기보다는
보다 이 장기적인 이 관점과 안목을 지니는 것이 특히 이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더욱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장기적인 시간을 이겨내기만 한다라면 그에 대한 확실한 보상은 충분히 얻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항상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부자가 되는 길, My Way.